안녕하세요. 경세제민촉 정혜경입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32%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11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커질 것이랍니다. 이처럼 미래 산업 중에서도 로봇은 손꼽히는 유망 산업인데요. 하지만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2022 CS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분야 수상 실적은 부진했다고 하고요. 덩달아 낡은 규제가 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봇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한국의 로봇 산업의 현황과 해법을 이야기해 줄 분 모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손웅희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국내 유일의 로봇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의 기관 명칭처럼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인데, 네. 진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을 근간으로 201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로 한 12년이 됐네요. 네. 소속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국가의 로봇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 로봇 산업에 관계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 제조 경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제조 로봇을 보급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 또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는 것 등등을 근간으로 하는 일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이런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배달 로봇, 서비스 로봇, 또 AI와 결합한 휴머노이드까지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로봇 기술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아마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수술 로봇도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그렇죠, 많이 최소 하고 침습에 환자들한테 큰 복통을 주지 않고 수술하는 것, 척추 수술이나 무릎 수술도 이제 수술 로봇이 있고요. 또 재활 로봇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사실 로봇의 역사를 보면 1920년도 그 체코의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 소설에 사람을 돕는 기계다라고 해서 로봇타에서 시작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이고 근데 실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꿈과 상상력, 그다음 미래 가치를 먹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사실은 눈으로 보이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1960년대 그 유니메이션사의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로봇이 처음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한 60년. 60년. 또 아까 휴머노이드 말씀하셨는데 휴머노이드는 2000년도에 혼다의 아시모가 일단 시조격이다 보니 20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갑작스럽게 로봇이 10년, 20년 사이에 커졌을까? 그거는 기계, 전기, 전자, 섬유학이라고 하는 총합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IoT, 그다음에 딥러닝, 그다음에 전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AI가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로봇 산업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그런 기술이고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것처럼 CES에 가서 자동차를 갖고 가지를 않고 로봇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앞으로의 메타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로봇이 먼 미래 시장이 아니라 바로 주력 사업으로 같이 오고 있는 정말로 기술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함께하는 그런 기술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로봇 산업 아직 갈 길이 먼 걸까요? 아마 제조업용 로봇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코 그렇게 뒤지지를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저희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세계 5위 안에 4위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장으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전체 시장의 3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전체 마켓 쉐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이냐? 여태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뜨고 있는 미래 시장. 저희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조리 로봇까지 얼마 전에 예, 예. 그 군대에서도 조리병을 대신하는 조리 로봇이 나오죠. 조리 로봇이 네. 28년도에 네. 저희가 그 시범 설치 운영을 했는데 네. 그런 창의적인 것 또 서비스 로봇의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발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갈 길이 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규제 탓에 상용화가 되기는커녕 좀 개발도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데요. 규제 개혁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규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신기술, 신융합 제품이 나오면 예. 법과 그동안의 규제가 예전에는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너무나 빠른 산업 속도를 쫓아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규제를 개혁을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 비즈니스가 또 창출될 수 있게끔 예. 되겠죠. 예. 네. 야, 네. 그렇겠네요. 예. 아. 이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로드맵인가요? 저희가 2020년에 국무총리실에 저희가 로봇 산업 규제 개혁 관련된 로드맵을 1.0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5년까지 가서는 이게 시장을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시장을 예, 높이면 예,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창의적은 좋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2.0에다 담아야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었던 또 다른 산업 분야, 또 다른 로봇이 신기술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규제에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사람을 대신하거나 또 사람 명령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많이 움직일 텐데 그에 관련돼서 다양한 규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풀려면 상당히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법 체계가 조금 저희하고 다른데 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수출입을 할 때 뭐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뭐를 뺀 나머지는 다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모두 만족해야 그러니까 되고 모두 말씀이죠. 만족해야 되고 무슨 어떤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새로운 제품은 적용할 만한 기준이나 인증이나 맞습니다. 규제가 없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율주행 로봇을 23년 빨리 땡기려고 하면 예.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그렇죠. 것도 예. 바꾸는 거지만 예.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진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예. 이거를 개정해서 맞습니다. 특례 조항을 예. 놓게 되는 것이 예.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예. 현재로는 그 실증 특례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도 국내 여러 곳, 인천의 특정 송도나 지역만 가능한 거죠. 그건. 예, 마곡이라든가 예. 수원 동탄이라든가 세종시에는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것을 트랙 레코드를 쌓고 예. 그런 데이터를 싸서 오히려 전국으로 예. 전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경쟁력을 빨리 가져야죠. 이 글로벌 산업 로봇의 공급 비율의 45%가 일본에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공급 비율은 7%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규제 개혁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은 좀 구분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아까 한 5위, 4위, 5위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로봇 활용률이라고 하는 로봇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의 보급 대수. 이게 활용률인데 그건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로봇 활용률이 네. 높다. 예. 10,000명당 지금 예. 현재 932대로 랭킹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계속 1위이거든요. 예. 더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지금 제조 현장에 가보면 뿌리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보통 소재, 부품, 장비를 따졌을 때 주물, 금형, 도금, 예. 소송, 열차 열차, 이런 쪽에는 젊은 우리 친구들이 없고 네. 고숙련자의 노령층만 있고 예. 더군다나 52시간제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로 힘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3D 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저희가 로봇 산업이 들어가면서 3D 산업의 첫 번째가 데인저러스인데 예. 이 위험한 사업을 로봇이 들어가면서 오토매틱하게 바꾸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더티한 환경, 이 환경을 로봇이 들어가면서 클린하게 그렇죠. 바꾸고 그리고 어려운 이 디피컬티한 작업을 로봇이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터치 패널 멸로 될 수 있게끔 이지하게 바꾼다. 그래서 3D 산업을 오토매틱, 클린, 이지의 첫 글자를 따면 에이스인데 에이스. 예. 에이스 산업으로 바꾸는 예. 그런 역할을 저희가 계속 제조업용 로봇이 예. 하고 있다라고 한 축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큽니다. 예. GDP 기준으로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28%나 돼요. 제조 강국인 독일만 하더라도 22% 정도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강국인 것처럼 또 오히려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산업 전환을 이루기 전까지 오히려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 있어서 공장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이유가 예.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나 횡단보도의 통행 허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2023년까지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이 자율주행을 하는 배달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에 관련한 특례 조항. 예, 예.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의 몇몇 곳에서는 지금도 물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확연하게 닿으려고 한다 그러면 법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무조정실하고 관련된 업체의 간담회를 통했는데 2025년 너무 늦다. 시장을 다 뺏긴다. 그래서 서둘러서 네. 2023년까지 그러면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을 손질을 해서 그럼 빨리 시장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2023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즈니스 경제가 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맞게끔 오히려 규제도 풀어줘서 내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볼 수 있었으면 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지난 성과를 보면요. 제조 로봇을 활용한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제조 기업에 보급을 했고요. 그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77%나 향상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이 아주 다양해졌잖아요. 그 이제 공정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해서는 오히려 그 설치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설치업자들 또는 설치하는 그런 기술자들의 기술적인 편차, 예. 그다음에 공급하고 있는 로봇 가격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산업과 공정을 오히려 말씀드렸던 전문 연구소들한테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하게 해서 네. 오히려 이러한 공정에는 이러한 공정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를 보급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만들었던 것이고요. 계획된 것은 저희가 기본 계획 내에 내년 2023년까지 155개의 공정을 만들어서 예. 네. 그 표준 공정 모델을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80개 정도의 공정이 기계, 뭐 전기, 전자 분야별로. 특히나, 예, 예. 가장 저희가 먼저 손을 댔던 것이 뿌리 산업, 예. 예. 그다음에 섬유 산업, 식음료 산업인데 정부의 뉴딜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을 시켜서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화학 분야까지 해서 지금 155개를 개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전국으로 또 그 공정으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됩니다. 야, 그런 공정이 표준화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정 계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공정 개선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예.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로봇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 내용이고요. 예. 산업 현장에 가보면 섬유 쪽 완전히, 예. 가보면 네. 그 아주머니들이 그 가죽 원단 20-30kg 되는 거를 이적재를 계속 하시거나 그렇죠. 예. 반복 작업, 어렵지도 않은 작업이지만 근골격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로봇이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만 해주면 오히려 더 안정된 잡으로 옮길 수가 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히려 그 필요성이 오히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요새 저 소상공인 어렵다 해가지고 뭐 지원금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요. 뭐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좀 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죠. 그 예. 서빙 로봇. 예.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서빙 로봇을 주고 예. 오히려 저희가 지원금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지원하기보다 말씀이죠. 예, 예. 그러한 그 비즈니스도 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기대합니다. 그 부분. 네네. 아직까지 이제 네. 그렇게 그 원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 작업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요식업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종업원이 없고 요새는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럴 때 그 로봇을 좀 활용하면 아주 활기를 띨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주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조 로봇이나 예, 이런 예.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소 중견기업, 통이나 이제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은 다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분야별로 이제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한 180억 정도의 60개 업체는 예. 요 과정으로 그 제조 혁신을 위한 그 사업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직접 진행을 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SI 기업과 수요 기업, 예, 공급 예. 기업을 묶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그러면 진흥원을 열심히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될 거만요. 홈페이지를 열심히 예. 보시면 물론 저 정부의 자금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 다 그렇죠. 할 수는 예. 없어서 예, 예. 시급성, 그다음에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성 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경쟁률이 상당히 그래요? 높습니다. 네, 또 이 국내 통신사들이 5G 사업을 하면서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신기한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5G가 통신이잖아요. 정신이죠. 특징이 초연결, 그다음에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고속.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을 지금 드론이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통신을 하거나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이 건물 내 1층, 2층, 3층에 다수 다중의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역 작업 또는 예, 물류 예, 예. 배송을 하고 있을 때 빠르게도 하지만 저지연이 되고 동시에 이 모든 그 다수 다중의 로봇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예. 5G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비즈니스가 창출이 됩니다.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로봇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로봇은 어떤 로봇을 하고 있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통신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죠.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저 AI 스피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뭡니까 고도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걸 좀 로봇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 비서 이걸 만들어주면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지금 아주 단순하게 몇 예, 마디 정도. 예, 그럼 예. 단순하게 그 주고받는 게 실증을 느끼는데 예. 오히려 계속 그들도 그 트랙 레코드를 쌓여야 하고 맞습니다. 데이터를 예, 쌓아야 예, 하니까 예, 예. 네. 계속 그렇게 돼야 되죠. 이거를 하나의 로봇을 예. 하나의 센서로 놓고 여러 기업 예. 아니면 여러 가정 네. 아니면 여러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에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 하나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똑똑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것도 예. 바로 5G의 예. 역할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임기 3년 안에 꼭 이루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들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항공사 동맹이 생각나네요. 사실 로봇은 그 로봇 하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전방위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의료 로봇, 재활 로봇, 교육용 로봇, 국방용 로봇 등등으로 아까 그 법도 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융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 하나로 보더라도 기계, 전기, 전자, 섬유화학, 최근에 센서, AI까지 총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공급하고 있는 공급 기업의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수요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민, 관, 군, 산, 학, 연
각기의 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묶어서 로봇 산업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물론 로봇 하나로 보면 로봇을 만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들도 있고 또 협회들도 있고 협회 안에 또 여러 협의체들도 있고 예. 이런 것을 저희 진흥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서 사업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잘 묶어서 이런 융합 얼라이언스를 잘 가동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최근에 열렸던 2022 세스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좀 독특했던 그런 로봇 기술도 있었나요? 원래 이제 CES가 그 컨슈머 일렉트릭 쇼로 시작을 했지만 예. 한동안은 앞에 C가 카로 바뀌었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사이버로 바뀌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열리질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열렸는데 네. 로봇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버, 예. 헬스케어,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도 메타 모빌리티에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먼 미래가 아닌 주력 사업 바로 붙어 있는 로봇 산업을 성장해야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다 그 키워드가 모바일 중심의 자율주행입니다. 예. 아.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드론, 이것도 자율주행도 UAM까지, 그 다음에 무인 선박까지 모든 것이 AI하고 결합된 로봇 기술이 적용된 수송기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보면 자율주행 로봇하고 자율주행 차는 같습니다. 그 비전 센서, 레이저, 라이다, AI를 접목해서 맵을 읽어서 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네. 결국은 그렇게 모빌리티에 크로스된 그 산업의 혁신을 CE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향후 계획과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관장이고 원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진흥원이 즐겁게 일을 해야 우리 국가의 로봇 산업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목표랄까요? 계획이라는 게 소박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그리고 서로 간의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 이러한 영향력들이 로봇 산업계로 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 요 세 가지를 경영의 모토로 삼았고요. 조금 더 크게라면 제조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아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네. 산업 대전환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로봇이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또 계획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 강아지, 색이 바뀌는 자동차 등 과거 상상에만 있었던 이 로봇들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이 서비스 로봇의 영역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의 시장은 기대감도 크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앞으로 로봇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희망이 더 큰 시장인 만큼 로봇 보급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